우리 오늘은 함수를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사실 맘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었던 그 프린트의 문제를 좀 몇 개 같이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오늘 함수도 다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따가 뭐 시간이 남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문제 질문하실 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몇 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가 어디야? 345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일단 함수를 처음에 공부했었던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1차 함수를 공부했었을 때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1학년 과정에서 정비례 반비례 과정을 정비례 반비례 단원을 공부를 했었을 때도 사실 함수를 공부한 것이기는 해요. 함수라는 말을 안 써서 그러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면서 그동안은 함수 그 자체에 집중했다기보다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뭐 함수 값을 구하는 것, 뭐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함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 합성함수라는 개념, 역함수라는 개념,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칙적인 함수들, 뭐 예를 들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라든지,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라든지, 이 함수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원 이름이 뭐예요? 함수. 너무 귀엽죠? 예, 단원 이름이 함수예요. 네. 안 귀여워요? 오케이.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자, 어쨌든 왜 나보고 이렇게 해벌레 웃고 있어 너는? 자, 아무튼 함수. 이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개의 변수, 뭐 우리가 보통은 이제 x랑 y를 두죠. 두 개의 변수 사이에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관계를 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정해진 조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요. 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x가 하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y가 뭐 두 개, 세 개 안 돼. 오직 한 개의 y로만 정해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x를 부르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y가 오직 단 한 개로만 대응이 되어 있어야 돼요. y가 대응이 안 돼도 안 되고요. y가 이제 여러 개가 대응이 되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단 하나만 대응이 되는 그런 대응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보다 2 큰 자연수 y. 그러면은 이제 내가 x도 자연수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그럼 x에 무엇을 부르던지 간에 결국 이만큼 더 큰 게 y인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연수 xy에 대하여 이번 반대로 x보다 이만큼 작은 y. 눈 피하지 말고. 이건 함수겠습니까? 함수예요. 진짜? x보다 이 작은 y. 야, 뭐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같은 거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대답하면 좀 덜 틀리는 건 아니잖아. 맞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맞을까요? 진짜 맞을까? 진짜 맞을까? 아니, 여러분들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응? x, y는 다 자연수라 했잖아. 근데 x보다 이 작은 y라니까? x가 1일 때 얼마야, y가? 뭔 소리야? 자연수라니까. x, y는 자연수라고.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얼마야?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x보다 2 큰 y라고 했을 때는 함수가 맞지만 x보다 2 작은 y라고 했을 때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왜? 1과 2가 대응되는 y가 없어요.
x가 1일 때랑 2일 때는 대응되는 y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함수가 아닌 거지. 자, 그러면은 자연수 xy에 대하여 x의 약수 y, 이건 함수입니까? 이건 함수인가요? x의 약수 y 아니죠. 예를 들어서 x가 5 그러면은 1도 대응되고 5도 대응되고, x가 10 그러면 1, 2, 5, 10 4개나 대응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딱 정해줬을 때 이게 여러 개의 y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x의 약수의 개수 y, 역시 자연수 xy에 대하여 x의 약수의 개수 y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함수일까요? 이건 함수가 맞나요? x가 4 하면 y는 얼마야? 3. x가 6 그럼 y는 4.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대응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랑 y 두 개의 문자 사이에 관계이긴 관계인데 반드시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x는 반드시 하나의 y에 대응되는 그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합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함수에 관련된 집합. 이 집합이 뭐였지? 야! 집합이 뭐야, 집합? 비슷한 느낌이 아닌데 큰일 나, 그러면. 네,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면 안 돼요. 뭐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긴 사람의 모임 그러면은 사람마다 그룹이 다 다를 거 아니야.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사람마다 그룹이 다 다르겠지. 근데 예를 들어 170보다 큰 사람의 모임 그럼 이제 저기 그 뭐야 그 카메라에 내가 말했잖아. 저 카메라가 170 판토끼라고. 저 170 판토끼입니다. 170 이상인 사람은 저기에 머리를 부딪히는데 170 이하인 사람은 저 머리 안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제 170 판토끼 저기에 이제 머리를 부딪히면 난 170 이상이다. 안 부딪히면 170 이하 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170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저기 머리 부딪히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으면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이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이 그룹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그룹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 집합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나와요. 그게 바로 뭘 얘기할 때냐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이 삼총사를 말할 때. 자, 정의역, 공역, 치역 얘네들이 각각 의미가 무엇이냐? 정의역, 이름부터 정의역이잖아. 정의를 내리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어떤 함수를 언급하고 싶은 거야. 만들고 싶은 거야. 함수를 하나를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떤 범위에서 만들고 싶은지 뭐 그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의역인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근데 나는 이걸 실수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특정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x를 뭐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이 범위 안에서만 제한해 두고 이 함수를 이야기하겠다 라고 하면 저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냥 심플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세련되게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정의역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느냐? 우리 이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공부했는데 사실 원소나열법으로 하다가는 우리 그냥 뭐 관에 들어갈 때까지 다 못 쓰죠, 그렇죠? 1부터 3까지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 이걸 쓰라고 했는데 1, 2, 3 이렇게 쓰면 진짜 실망이야. 그건 안 되죠. 이걸 실수는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x의 원소는 뭐다? 바로 x다. 라지 x의 원소는 x다. 근데 그 x가 무엇이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야기할 때 집합을 이야기하는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그 사례가 이 정의역, 공역, 치역을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뭐 딱히 여기에서는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 다 말씀드렸었죠. 그때 당시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 바 앞부분에 있는 게 원소다. 바 뒤에 있는 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그래서
라지 x는 x인데 그 x가 무엇이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한 영역, 함수를 정의하고자 하는 영역.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에게는 이름을 두 개를 붙여요. 어차피 이 정의역에 있는 애들은요 전부 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지금 정의 내린 거 아니야? 얘네들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얘네들이 뭔가를 선택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이 y 입장에서는요 어떤 영역 속에 선택을 받은 아이도 있고 받지 못한 아이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y는 당연히 영역이 두 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선택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을 모아놓은 영역이 있고, 하나는 진짜 선택을 받은 아이들만을 모아놓은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 각각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이냐면 공역과 치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다시 x에 의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공역, x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아이들은 치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알겠죠? 근데 사실 공역이랑 치역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물론 중요도를 따지기엔 좀 웃기긴 하지만 그나마 선택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누구냐가 사실 중요하게 좀 일컬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 그냥 모든 실수로 열어두는 편입니다. 굳이 제한해 놓을 필요는 없죠. 정말 특수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공역은 보통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의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다면 그 함수를 이야기할 때 그냥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뭐 이렇게 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별다른 이야기가 없을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를 이야기하고자 할 테니 역시 그때도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말이야. 당연히 말이 있으면 그 영역으로만 제한을 시켜둬야 되겠죠. 치역은 그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 함수에 대해서 늘 관찰하고 구해줘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 같은 사례에서는 어때요?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으로 제한이 되었어.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나 다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자, 치역은 그럼 뭘까요? 선택받은 애들이 누구예요?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로 인해 선택받은 아이들이 누군가? 몇부터 몇까지예요? 1부터 9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우리가 y는 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치역을 쓴 겁니다. 치역을 쓰는 거예요.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y는 이라고 쓰면 이제 공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방금 치역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언급하고서 쓴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정역과 공역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이야기를 한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요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y는 이라고 표현하면 공역을 뜻하는 것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치역 y는 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빌려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뜻과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함수가 뭐라고? x랑 y 사이의 대응 관계야. 그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어떤 관계? x가 하나가 정해졌을 때 y가 오직 단 하나가 정해져 있는 그런 대응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함수라고 부른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이 x가 여러 개의 y를 선택하거나 이 x가 선택을 안 하거나 그러면은 이건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 개의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그 다음에 치역. 이 정의역이 뭐예요? 내가 함수를 정의 내리고 싶은 그 영역을 정의역이라고 했어. 공역은요?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선택받을 수 있는 그 후보들을 모아놓은 게 공역이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다음 세 번째, 치역. 선택받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것이 치역입니다. 함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겠죠? 뭐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뭐 이쪽이 치역일 수도 있고 저쪽이 치역일 수도 있고 실수 전체가 다 치역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있죠. 서로 같은 함수.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이제 뭐가 떠오르실 거냐면은 식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2x, y는 2x. 이 두 개 함수는 서로 같을까요? 두 개 함수는 서로 같습니까? 이래 어제 너한테 물어본 거야, 그치? 두 개 함수는 서로 같습니까, 이거? 진짜? 네? 뭐라고? 왜 맞아요? 식이 같으니까? 네, 오케이. 기억하시네요. 자,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어떤 함수예요?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 왜 같은 함수냐?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정의역과 공역은요. 별다른 말을 안 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얘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요소를 보더라도 어떤 요소를 보더라도 다르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약간 홍길동 같은 느낌이랄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같은 걸 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당연히 같은 녀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함수가 식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에요. 무엇도 같아서 얘가 같은 함수가 된 건데 그걸 우리가 많이들 누락하곤 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보이는 게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이 파트에서 얘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는요. 오직 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냐면 이 함수가 정의된 영역이 제일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두 개 함수를 이렇게 딱딱 적어놨어요. 근데 이때 나는 이 x를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정의할 거야. 나는 이 x를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정의할 거야. 라고 제한을 그렇게 각각 다르게 시켜준다면 그럼 얘네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x가 선택하는 뭐 y의 값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모아봤을 때 얘랑 얘는 굳이 이 식을 보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 대응 방향을 딱 놓고 보면요. 완전 딴판일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마이너스 1일 때 y는 뭐 마이너스 2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8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써져 있겠죠. 이 음수니까. 요거는 x가 1일 때 y는 2고 x가 5일 때 y는 10이고 이런 것들이 쫙 다 써져 있을 거라고. 순서상이 써져 있는 게 완전히 다른데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식만을 보고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결국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같아야지만 서로 같은 함수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그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먼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오케이? 이 함수에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무엇을 서로 같은 함수라고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어떤 x가 어떤 y를 선택하고 어떤 y를 선택할 텐데 그때 이 함수랑 이 함수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관계가 전부 다 똑같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두 개 함수가 같다라고 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함수의 정의역에 속한 모든 x와 이 함수의 정의역에 속한 모든 x가 각기 선택하는 y가 그들끼리 서로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들끼리 서로 같을 때 뭐 웃음 참고 있는 답을 어쨌든 그들끼리 서로 다 같을 때 그때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즉 이 함수를 보고서 내가 x, y의 순서상을 쫙 나열해놓고 이 함수를 보고 x, y의 순서상을 쫙 다 나열했을 때 그때 그 순서상들의 조합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이때 두 함수를 서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만 더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순서쌍들에 해당하는 점들을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딱딱딱딱딱 다 찍어 놓을 거 아니야. 역시 이 순서쌍들에 해당하는 것을 좌표 평면 위에다 점으로 다 찍어 놓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이 함수에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프라고 부르죠. 순서쌍들의 조합이 모두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은 결국 찍히는 점들까지도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이고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랑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뭐가 같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냐? 세 글자? 그래프가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상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함수가 서로 같음, 함수의 상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함수가 서로 같음은 무엇이 같다? 그래프가 같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뭐가 같다고요? 그래프가 같은 걸 이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래프가 같게 그려지는 것은 뭐 당연하게도 정의역이 먼저 같아야 돼요. 정의된 영역이 다르면 이 두 개 함수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정의역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들이 동일한 y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직관적으로는 일단 식이 같으면 땡큐예요. 그렇죠? 정의역도 같고 식도 같다? 그럼 얘네들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정의역이 같고 식이 다르면 그럼 그때는 어떨까 이거야. 우리가 일단 가볍게 예상해보기로는 그럼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일반적으로 정역이 같고 식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같은 함수가 되기는 어렵겠지. 그런데 언제나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시. y는 x제곱 플러스 x. 또 뭘 한번 해볼까? 제가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중. 잠시만요. y는 3x. 자, 이때 이 함수랑 이 함수는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가지고 주저하고 있으면 아까 말했지 홍길동이라고? 같아요 이거? 같은 함수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만 썼어요. 같은 함수예요? 왜 아니죠? 정의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의역이 뭐란 얘기야? 모든 실수란 얘기지. 모든 실수 보면서 얘랑 쟤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면 그래프가 똑같아요?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같은 함수가 아니야. 아무런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아니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의역을 0, 2 이렇게 나오도록 할게요. 0과 2라고. 자, 이때 x가 0일 때 y가 얼마예요? 0이에요. 이때 x가 0일 때 y는 얼마예요? 0이죠. 자, 순서상 한번 써볼게. 0,0입니다. 이 친구도 0,0이죠. 자, x가 2일 때 y 값 얼마예요? 6이에요. x가 2일 때 y 값 얼마예요? 6이에요. 그래서 2,6, 2,6 이라는 순서상을 똑같습니다. 어때요? 주어진 정의역에 속한 모든 x들이 전부 다 같은 y를 선택하고 있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 함수랑 저 함수는 이 정의역에 대해서는 같은 함수입니까? 같은 함수입니까? 네, 같은 함수죠.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들고 가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같고 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죠. 그런데 정의역이 같고 식이 다르더라도 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의역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식을 확인했는데 같아. 그럼 의심 없이 일단 동그라미. 근데 식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일일이 확인해 주셔야 돼. 일일이 확인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정확하게 똑같은지 혹은 순서상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그게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알겠죠? 근데 일단 정의역부터 다르다? 그럼 걔는 절대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것이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자, 이그샘플 한번 보고 갈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인 두 함수 fx는 x고요. gx는 x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마이너스 1이 fx에 의해서 선택하는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fx에 의해서 선택하는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자신있게 이게 x세제곱 gx에 의해서 선택하는 y의 값은 마이너스 1. 똑같네요. 일단은 네, 0은 어때요? 똑같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은 어때요? 네, 1로 똑같아요. 그럼 얘네 두 개는 이 정의역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함수인 겁니다. 식이 다르더라도요. 자, 그런데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fx랑 gx가 어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니까요, 그치? 뭐 발레를 제시하셔도 되죠. 이 친구는 발레를 제시했네요. 2를 대입하면은 쟤는 2지만 얘는 8이다.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 이해됐죠? 한 케이스만 나오더라도 같은 함수가 아닐 테니까. 그래프가 같다는 것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얘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쵸? 네, 좋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내주면 더 어땠을까 싶긴 해요. 책의 배치가. 자, 어쨌든 함수의 그래프.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죠. 함수의 그래프도 지금 잘 그리시고 계시고.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도대체 뭐냐 정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슬쩍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이제 그 함수의 상등 이야기하면서 그래프에 대해서 슬쩍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이 함수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x, y를 순서상으로 먼저 써놓고 그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그래프잖아.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요 내용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 함수를 만족하는 정역에 속하는 모든 x들과 그다음 그에 의해서 선택받는 y들을 가지고 순서상을 x, y로 만들고 그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 표현한 것. 그걸 이제 그래프라고 한다. 그쵸?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하는 연습들을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건 함수일까요? 자,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아까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하나의 x에 두 개 이상의 y가 선택되거나 y가 선택이 안 되면 그건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자, 어때요? 보시면 내가 어느 지점에 x를 선택하더라도 뭐 이거는 지금 공간상은 내가 못 그린 거지만요, 언제나 모든 x들에 일단 y가 대응이 되긴 대응이 되죠, 그쵸? 근데 그 대응이 될 때 막 여러 개가 대응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형적인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어때요? 내가 이쪽에서 선을 그었을 때는 하나의 교점만 생기니까 이 x에는 이 하나의 y만이 대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x에 대해서는 어때요? 분명히 이 y랑 이 y랑 이 y가 대응되니까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찍혔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전부 다 두 개씩 점이 대응되고 있으니까 이 x에는 두 개의 y가 대응이 됐었나 보다. 그러니까 점이 두 개가 찍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거 함수입니까? 이거 함수 아니죠? 왜? 뭐 때문에? 얘네들이 선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애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선택을 너무 많이 하는 애도 있어서는 오직 선택은 몇 번만? 한 번만. 그래서 이그젬플 한번 보시면 1번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마름모 모양. 자, 얘는 어때요? 함수가 아닙니다. 왜? 세로선 그렸을 때 점이 두 개가 만나니까요. 2번도 역시 아니죠. 같은 이유로 아닙니다. 자, 3번은 어때요? 얘는 재미없지만 맞아요. 그렇죠? 계속 하나씩만 점이 이제 찍히고 있었으니 이렇게 세로선을 어디에서든 그려도 한 점만 만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때는 어떤 선을 그리면 판단이 쉽다? 세로선을 그리면 판단이 쉽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1번을 보면서 참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요? 얘는 지금 저기 그 마름모 모양 보시면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나니까 얘네들은 지금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되니까요. 뭐 이 말도 맞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언급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그것을 반례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우리가 이 함수라는 단원에서 공부하는 함수의 종류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종류입니다. 이 4개의 종류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건데요. 이름이 좀 비슷한 애가 2개가 있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쵸? 1대1 함수, 1대1 대응. 얘네들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또 2개. 항등함수, 상수함수. 얘네 2개도 은근히 또 헷갈려요. 근데 비교적 얘는 이제 첫 번째 그 커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어쨌든 이 4개의 함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이번 개념의 목표이니까 잘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뭘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힌트,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자 1대1 함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정의역에 속하는 x가 y를 선택을 할 건데 이 x들끼리 서로 이런 협의를 합니다. 야 내가 선택한 애는 건들지 말기로 하자. 약간 좀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x가 선택을 했다면 다른 x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명제표를 조금 빌려서 써보자면요.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다면 fx1과 fx2가 서로 같지 않다. 혹은 fx1과 fx2가 서로 같다면 x1과 x2는 서로 같다. 뭐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말로 했었던 것을 그냥 이렇게 명제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이 정의역에 속한 2개 원소가 서로 다르다면 서로 다른 걸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면 다른 걸 선택해라. 그렇죠? 다르면 다른 걸 선택해라. 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럼 그 친구는 1대1 함수예요. 오케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1대1 함수.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이건 기본이야. 야 내가 선택한 애는 건들지 마 라고 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y를 선택했다? x들이. 그랬더니 저쪽에 단 하나도 선택 못 받은 애가 있지 않을 때, 즉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그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느낌이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직사각형들 중에서 내면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사각형이라고도 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다. OX? 5인 거야. 당연히 맞는 거죠. 왜냐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되 공역과 치역이 서로 똑같은 거야. 저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불쌍한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타이트한 조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집합이 정의역, 공역, 치역으로 세팅이 된 상태였다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그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일치하는 상황에 1대1 함수라면 그럼 그것은 당연히 1대1 대응이겠죠. 그지?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적었다면, 즉 공역이 더 많았다면
하나씩 서로 다른 걸 선택을 했었을 때 당연히 저쪽에선 적어도 하나 이상 선택을 못 받은 애가 있을 테니까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1대1 함수가 되겠죠. 그때는 서로 다른 걸 선택을 한다면요. 그럼 반대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적다면, 더 많다면, 반대니까 더 많다면, 정의역이 더 많아, 정의역이 더 커, 공역보다. 지금 다 유한집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많다면, 그럼 그때는 1대1 함수일까요? 1대1 대응일까요? 오케이, 둘 다입니다. 왜죠? 하나씩 다르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애당초. 여기 정의역이 만약에 원소가 5개야. 근데 여기 공역이 원소가 3개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5개가 어떻게 지들끼리 서로 다른 걸 선택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1대1 대응도 1대1 함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개수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문제도 몇 개가 있으니까 미리 좀 사전에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무한집합이라면 그때는 원소의 개수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는 네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그러면 뭐 1대1 함수도 될 수 있고 1대1 대응도 될 수 있고 근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공역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실수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건 정의역이 공역보다 더 큰데? 막 이러면서 1대1 함수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각각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정역은 실수 전체인데 공역은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지는 예를 들어 이런 함수. 그럼 이런 함수들은 모두 다 서로 각기 다른 걸 선택을 잘 하고 있는데 1대1 함수 맞잖아. 심지어 공역을 0보다 큰 실수라고 정해놓으면 1대1 대응까지도 되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무한한 집합에서는 이 원소의 개수의 대소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이 0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큰 거는 당연히 이거의 한 반 정도쯤 될 테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한의 반임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둘 다 그냥 무한한 겁니다. 무한한 것의 반은 무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같은 논리를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유한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적다면 1대1 함수는 가능하지만 1대1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면 1대1 대응은 물론이고 1대1 함수조차도 될 수가 없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좀 구분하는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무조건 얘네들은 일단 무슨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야, 내가 선택한 애는 건들지 마 라는 협상을 먼저 지들끼리 하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생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미팅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 옛날 버전일까요? 미팅은? 요즘은 뭐 다르게 표현하나? 아무튼 그냥 잘 어울려서 놉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신촌에 있는 뭐 이렇게 대학교 가시면 이제 연세대 옆에 이제 이화여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막 재밌게 놀고 그래요. 거기 앞에 어차피 다 노는 곳이 똑같아요. 그냥 길이 그냥 거기 보면은 이대, 연대, 서강대, 홍대까지가 거의 신촌이랑 홍대 입구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연남동 쪽에서 놉니다. 예.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다 걔네들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만나는데 또 좋은 미팅 자리 분위기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 그렇지? 내가 뭐 1번 아이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야 시끄러, 내가 1번이 좋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한 거지.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1대1 함수는 선택을 못 받은 불쌍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집에 가야죠. 어쩌겠어요. 선택을 못 받았는데. 인원수가 그래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원수가 맞다면은 1대1 대응이 가능하지만 인원수가 차이가 나면 이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내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팁.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또 막상 볼라면 없어. 자,
이거 책이에요, 책. 그치? 책인데?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책인데 수학책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자, 이 우리나라 말은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국어 시간.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 수학책. 수학책. 책이긴 책인데 수학과 관련된 책이라서 수학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명사가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럼 명사가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수식어구가 늘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책보다는 수학책이 좀 더 좁은 범위죠. 수학책보다는 고등학교 수학책 하면 좀 더 좁은 범위죠. 근데 고등학교 수학책보다는 재미없는 이건 명사가 아니구나.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뭔가 수식어가 붙으면 붙을수록 그럼 이제 얘는 더 좁아진다고. 더 범위가 타이트해진단 말이야.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원래 뒤에 다 함수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쵸? 1대1 대응도 뒤에 함수가 붙었다고 한번 그냥 상상해 봅시다. 원래 1대1 대응 함수 이런 말 없어요. 그냥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 자, 그럼 봐봐. 1대1 대응 함수 하면은 이 대응이란 명사 하나 더 붙은 거야, 거기. 그럼 어때? 더 좁아 보이잖아. 뭔가 더 조건이 더 달라붙어 있는 것 같고 더 타이트해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여유 있고 1대1 대응 함수는 좀 더 이제 타이트하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보다 좀 더 좁은 범위, 좀 더 조건이 더 달라붙은 거, 이게 절대로 남는 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긴 할 겁니다. 알겠죠? 네. 다 이해됐어요?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먼저 잠깐 여러분들 읽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항등함수는 무엇이냐면요. 항상, 등, 같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이게 상수함수랑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걸 꼭 붙여주세요. 항등함수는 항상 나랑 같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랑 같은 거. 항상 나랑 같은 거. 자신과 같은 걸 선택하는 거. 항상 자신과 같은 걸 선택하는 거. 그게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이 누굴 선택하고 1을 선택하고 2가 2를 선택하고 3이 3을 5가 5를 10이 10을 선택하는 그러한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뭐 일단 재미없는 함수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합성함수, 역함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두루두루 이제 써먹을 거예요.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어요? y는 x. 이게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렇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선택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밖에 없을까? 다른 것도 만들어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항등함수도 있을까? 있을까? 다른 항등함수도 있을까? 맞추면 내가 맛있는 거 줄게요. 만들어 보세요. y는 x제곱하고 정의역을 이용하고 1로. 네, 좋아요. 맞아요. 항등함수는 꼭 이걸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항등함수는 나 자신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럼 다 항등함수야.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y는 x제곱 이렇게 해놓고서 정의역을 갖다가 0, 1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0은 누굴 선택해? 0 자기 자신을 선택하잖아. 1은 누굴 선택해? 1 나 자기 자신을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항등함수인 거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좀 이따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꼭 y는 x만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마실 것.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함수야. 상수함수. 여러분들 나보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쵸? 나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컨스탄트? 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항상성? 뭔가 이게 좀 일정하고 좀 뭔가 이렇게 막 고정되고 이런 뉘앙스 갖고 있는 그런 단어 아닌가요? 맞나요? 네. 그게 상수예요. 상수가 그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c 그것도 꼭 앞글자 딴 거예요. c 컨스탄트 앞글자 c를 딴 겁니다. 그래서 상수라는 것은 뉘앙스 자체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예요.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 고정되어 있는 수. 그러니까 상수. 그래서 뭐 항상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괄호 쳐놓고 단 A, B, C는 상수.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러잖아. 그 상수가 무슨 얘기냐면 고정되어 있는 수라는 소리예요. 그거에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문자는 다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문자는 변수도 있고 상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뭔지는 모르는 그냥 미지의 어떤 고정되어 있는 수.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ax 더하기 b 할 때 a랑 b가 그 역할인 거잖아요. 뭔지는 몰라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어떤 수예요. 그냥 그거는 뭐든 될 수는 있는데 되면은 그냥 그걸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통 상수라고 하죠. 상수의 알파벳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a, b, c. 그 다음에 m, n.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K도 이제 보통 이제 상수 처리되는 친구겠죠. 그다음에 변수 처리되는 친구가 이제 뭐 X, Y, Z. 그다음에 뭐 I, J. 근데 M, N은 조금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긴 하다. 상수로 대표적인 게 PQ가 있다. 또 PQ. PQ도 좀 상수의 대표적인 녀석들이죠. 아무튼 그런 그 알파벳들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상수 쓸 때 보통 이제 A, B, C를 먼저 쓰고 변수 쓸 때는 X, Y, Z를 또 먼저 쓰잖아요. 어쨌든. 상수라는 건 그 상수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수.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상수함수 얘기하려고. 자, 상수함수는 고정된 수를 선택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수를 선택하는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로 고정되어 있는 거, 2로 고정되어 있는 거, 3으로, 5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는 함수, 그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는 1, y는 3. 모든 x가 싹 다 그냥 3을 선택하는, 모든 x가 싹 다 5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수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좌표 평면에서 x축과 평행을 쫙 하고 섰는 그런 거. 이걸 이제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 y는 3, y는 5 이런 거. 항상 고정된 값을 선택하는 함수.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잠깐 멈췄다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책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 여러 가지 뭐 예시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네. 자, 정리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예제 1번 한번 볼게요. 뭐 다 풀지는 않을 거고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하고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정의역이겠고요. 그냥 y는 이라고 나와 있는 건 공역입니다. 보통은 이제 y는 이라고 써져 있는 건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었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1, 0, 1이 저 보기에 나와 있는 저 식에 의거하여 이 y에 있는 아이들을 단 하나만 유일하게 선택하는 구조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기억 보시면은 y는 3이라고 합니다. 모든 x가 전부 다 3을 선택하게끔 강제되어 있어요. 함수가 맞겠죠, 그쵸? 네, 여러 개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안 하면 문제인 거지. 이게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니은 x 플러스 2. 요거는 괜찮나요? 마이너스 1은 1을 선택하고요. 0은 2를 선택하고 1은 3을 선택합니다. 괜찮아요, 요거는. 그치? 자, 디귿은 어때요? 요것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0이 있잖아요, 0.
0이 y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죠. 1이랑 마이너스 1만 보고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자, 리을은 어때요? 이것도 0이 있으니까 안 돼요. 그쵸? 디귿 리을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자, 치역을 구해라. 일단 정의역이 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죠? 정의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총 5개의 원수가 있죠? 그러면 치역은 똑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합기호 써가지고 거기다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에 맞게 이제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정의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 3으로 공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x랑 gx는 당연히 1과 3을 넣었을 때 그 선택하는 그 각각의 값이 서로 똑같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걸 가지고 a랑 b의 값을 구하는 식 두 개를 쓸 수 있으니까 결국엔 연립방정식을 푸는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대표 예제 4번. 자,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일단 1번 됩니까? 안 돼요. 2번은요? 안 돼요. 3번은? 괜찮죠? 4번은 어때요? 안 되죠, 그쵸? 네. 답은 3번.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함수 f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1대1 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1대1 함수. 일단 기억은 어때요? 이거 무슨 함수죠, 이거? 상수함수, 그치? 자, 니은은 어떻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모두 야, 내가 선택한 애는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1대1 대응이기도 한가요? 선택 못 받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잖아. y값 중에서 선택 못 받는 애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1번에도 2번에도 모두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U자 모양으로 그려지니까 내가 선택한 애는 건들지 마 라고 하기에는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의 y를 두 개의 x가 자꾸 선택하면서, 그쵸? 그래서 1대1 함수도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리얼 볼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이래요. 그럼 그쪽 부분 상상되시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밑으로 한 칸만큼 더 내려간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그림인 거예요. 등호가 어디 있냐? 여기는 이제 빈 빵꾸겠고 여기가 이제 칠해진 동그라미겠죠? 함수값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로서. 자, 어때요? 내가 선택한 애는 건들지 마 라는 그 룰에 위배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그치? 그런데 1대1 함수인 것까지는 맞는데 1대1 대응인지를 판단하려면 뭘 봐야 돼? 선택 못 받는 불쌍한 애들이 있는지만 보면 되죠? 어때요? 선택 못 받는 y가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 여기. 얘네들 선택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았으니 1대1 대응까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죠? 자, 대표예제 6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a의 부호는 플러스인 1차 함수가 그려져 있대요. fx가 1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작은 x를 집어넣으면 작은 y를, 그 다음에 큰 x를 집어넣으면 큰 y를 이제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오고 1을 대입했을 때 10이 나온다 라는 정보만을 이용해서 내가 a랑 b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a가 마이너스라고 나왔다면 이제 우하향이 확정되었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일 땐 10이고 1일 때는 4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그쵸? 네. 아, 그리고 이게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각 끝점에 연결이 됐었던 겁니다. 이게 1대1 함수였다면은 그러면은
아니다. 그래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기는 했겠다. 결국 치역이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치역이라고 치역이라고 제시되는 게 아니라 공역을 제시한 거구나. 미안합니다. 네, 정정할게요. 이게 만약에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 나왔다면 문제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디가 선택을 못 받는지에 따라서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다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끝점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일단 대표 예제 7번 볼게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랑 g에 대하여 f가 항등함수일 때, 자, 항등함수라는 게 뭐라고 했지? 나 자신을 선택하는 거. 자, 나 자신을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1번 문제. f2가 얼마입니까? 2죠, 2. 그치? g3은 뭐예요? 자, 이 왼쪽 보면은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gx가 5라고 합니다. gx가 5래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g3은 5가 되겠죠. 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g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f1은 일단 얼마였죠? 1이었죠? g3은요? 몰라요. 이거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들을 더해서 5가 나온대. 그럼 g3은 얼마야? 4죠? 아, 그럼 gx는 4라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함수구나. 따라서 이제 gx는 x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무엇입니까? 네, 4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예제 8번. 이게 사실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수를 구하는 문제. 근데 사실 얘는 약간 그 범위를 넘나듭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경우의 수만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우리 어디야, 그 순열조합 공부했었던 부분, 그 부분이랑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공통수학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조합 부분을 이제 앞에서 공통수학 1에서 공부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니 딱히 상관은 없지만. 자, 일단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요, 0이 누굴 선택하게 하지? 1이 누굴 선택하게 하지? 2가 누굴 선택하게 하지? 3이 누굴 선택하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한 것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0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자, 그러면은 0이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했어요.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라고 안 하네. 함수의 개수니까 제가 선택한 거 내가 또 선택해도 괜찮은 거야. 그치?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지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꼭 잘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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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해서 이제 5의 4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 자, 0이 선택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1은 4가지, 2는 3가지, 3은 2가지 해서 이제 걔네들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왜 곱하는지 알지? 네, 오케이. 자, 1대1 대응의 개수. 자, 서경씨. 1대1 대응이 몇 개야, 이거? 설마 밑에 컸니? 다 뽀신 것 같은데. 빨리 몇 개야? 몇 개야? 빨리 문제 봐. 이거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잖아. (1대1) 대응이 뭐예요? 1대1 함수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좁은데? 구체적으로 남는 게 없다. 그 봐봐. 지금 x랑 y의 상황을 한번 봐봐. x에서 x로네. 나 x에서 y로 넘어갔지? 아니, 여러분들도 다 x에서 x로 봤어요? 와, 아니 눈이 침침해야 돼. 여기서 x랑 y가 구분이 잘 안 가. 이렇게 봐도. 자세히 보니까 진짜 x에서 y로네. 그래요. 그럼 x에서 y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에서 y로. 자, 어때? 뭐 어려워져? 이게 어려워지긴. 야, 이게 왜 더 어려워져?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 왜 존재해?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안 존재합니까? 그래, 반드시 선택 못 받는 애가 생기잖아요. 반드시 선택 못 받는 애가 아니 4개밖에 없고 저기 5개나 있는데 당연히 선택을 못 받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y가 아니라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괜찮죠. 자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1은요? 세 가지. 2는요? 두 가지. 3은 한 가지. 4, 3, 2, 1 이렇게 딱 곱해주시면 됩니다.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 자 상수함수 개수 몇 개입니까? 5개. 그래 누구에게 꽂힌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x에서 y로의 항등함수의 개수 몇 개? 항등함수의 개수 없죠.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애가 없잖아. 절대로 이건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항등함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합성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성이란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혹은 무언가 변화시키는 것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합성을 많이 쓸 때는 사진 합성, 이미지 합성 약간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조작을 가해가지고 걔가 막 이렇게 막 변환된 이런 것들이 막 합성이라고 약간 좀 뉘앙스가 잘못 와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합성이라는 것은 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확한 것도 이제 이미지에다가 어떤 기술 아니면 어떤 그 뽀샤시함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빛 아니면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얹어놔서 그래서 그게 합성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합성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합치는 느낌이에요. 합치는 느낌. 그래서 이 수학에서 함수의 합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합성이라는 것은 이 함수를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그냥 말 그대로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함수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fx가 2x고 gx가 x제곱이라고 할게요. f랑 g를 합친다라는 그 개념은 진짜 말 그대로 이 f를 먼저 적용시키고 g를 먼저 적용시키는 혹은 g를 먼저 적용시키고 f를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이런 뉘앙스로 그냥 연달아 진행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1이야. x가 1인데 f에 의해서 뭐를 선택하죠? 2를 선택하죠? 그 2가 g에 의해서 누굴 선택해요? 4를 선택해요. 요게 f를 먼저 적용시키고 g를 그 다음으로 적용시켰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1이었나? 1을 f에다가 먼저 적용시켰고 그것을 g에 적용시켰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는 우리가 여기에다 먼저 적용시켜요 1을. 그럼 얼마입니까? g에다 먼저 적용시켜요. 얼마요? 1이죠. 그걸 또 f에다 적용시켜요. 얼마요? 2죠. 자 그럼 그건 내가 어떻게 했어? 일단 g에다가 먼저 1을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f에다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때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직관적으로는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f랑 g를 합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연달아 적용시키는 그 상황들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을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동그라미를 이용한 표현입니다. 자, F 합성 G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F 합성 G1 혹은 G 합성 F1 무엇을 먼저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순서를 이렇게 달리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들은 보통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듯이 읽잖아요. 근데 함수는 이상하게 1을 F에다 2를 G에다가 3을 H에다가 하면서 거꾸로 읽는다고. 거꾸로.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1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시켜요? 지금? G에다 먼저 적용시켜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F에다가 합성해서 적용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을 G에 먼저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F에다 적용시키는 케이스고 이거는 1을 F에다가 적용시키고 그거를 G에다가 적용시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둘 중에 누구에 해당해요? 요 2번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이 둘 중에 당연히 요 1번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주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것은 단순히 함수 두 개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냥 연달아 두 번 진행하겠다 이거예요. 연달아 두 번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F에 먼저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G에다 적용시키든 아니면 G에다 먼저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F에다 적용시키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표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들의 해석은 거꾸로 읽어주는 것이다. 누구 먼저 적용시킨다고? F부터 G부터? G부터. 이건 F부터 G부터? F부터 적용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알아두고 계셔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정교하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인 감은 잡으셨으니까. 자, X에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게요. 그냥 한 점 잡고서 이걸 그냥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Y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한 점 잡고서 Y라고 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Z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 점 잡고서 Z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X랑 Y랑 Z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F라는 함수라고 해볼까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는 함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라는 것은 F에 의해서 Y를 선택하지만 이 Y라는 것은 G에 의해서 Z를 선택해요.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F에 의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G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이 Z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까? 이 X에서 다이렉트로 이 Z로 가는 이 함수를 F랑 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살짝 쓰면서 이야기했었던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자, X에서 Z로 바로 가는 거. 자, 일단 처음에 뭘 거쳤어요? F를 거쳤어요. 그 다음 그 결과를 그 결과를 어떻게? G에다가 적용시켜서 결과를 도출해냈더니 그게 바로 Z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쓴다? 이 빨간색 함수를 뭐를 먼저 했다고? F를 먼저 했어요. 그걸 어디에다 적용시켜요? G에다가 적용시킨다. G합성 F라는 함수라고 저 빨간색 대응 관계를 우리가 지칭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Z가 Y를 선택하고 Y는 또 X를 선택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선택한다라고 해요. 스포 살짝 하자면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끊겼지 이거? 아니요? 다행이다. 이거 원래 전화가 오면은 동영상이 끊기는데 깜짝이었죠.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 주황색은 그러니까 지금 단원이랑 상관없어요. 이 주황색은 우리가 이제 반대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아마 다음 시간일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못 배우는데 그냥 살짝 그린 김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개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G합성 F라는 것이 존재하도록 하려면요. 이 F라는 녀석에 의해서 이 X가 이 Y의 어떤 I들에 다 대응이 될 텐데 이 Y라는 것은 G에 의해서 또 이 Z에게 대응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결국 이제 이 G합성 F라는 아이가 존재하도록 하려면 여기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여기에 꽂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G합성 F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이 F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가능한 일이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은 이 G가 정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꽂히는 게 가능해요. 그쵸?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여기에 대응이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여기에 다 대응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향하는데 그 어떠한 제약도 따르지는 않아요. 어떠한 뭐랄까 우리가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랄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잖아.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X가 여기에 뭔가를 선택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뭘 선택을 못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 애가 갑자기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뭘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도 딱히 발생하진 않겠지. 그래서 합성함수는 f랑 g가 정상적으로 다 정의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f의 이 정의역 그 다음에 g의 정의역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다 잘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g합성 f가 존재하지 않을 이유는 즉 성립을 안 할 이유는 안 만들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적인 이 합성함수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370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그 형용펜 쳐져 있는 부분의 위쪽에 보시면 한 두 줄 정도쯤 위쪽에 보시면 G합성 fx라는 것을 G 괄호 fx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표기법 하나만 좀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저 두 번째 표현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G 합성 fx 이 표현이 이제 G 괄호 fx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니까 이게 좀 더 직관적이고 보기가 좋더라고. 뭐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저 표현 오른쪽에 있는 표현들을 내가 좀 주로 많이 쓰기도 할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일단은 여기 371페이지 이그샘플까지 잠깐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70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조금 이제 혼란스럽게 보이실 수가 있겠네요. 요거 내 좀 이따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이네, 뭐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일단 먼저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를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해보세요.
얼추 읽어보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아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370페이지 그 하단에 있는 그 부분부터가 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여기에서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F의 정의역이고 이게 F의 그 뭐랄까 고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뭐 누군가를 선택을 할 거야. 그리고 이 Y를 G의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 Z를 G의 이제 공역이라고 했었을 때는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이 F도 G도 모두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F라는 녀석과 G라는 녀석이 그냥 따로따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뭐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볼까? 밑에다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F라는 것이 1, 2, 3, 4, 5 1, 2, 3, 4, 5 여기에서 뭐 2를 선택하고 1을 선택하고 뭐 3을 선택하고 5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선택했어. 이게 이제 F야. 근데 G라는 애가 1, 2, 3, 4 1, 2, 3, 4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애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G합성 F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G합성 F. 자, G합성 F라는 것을 일단 누구부터 먼저 적용시키는 거야? F부터. 그리고 이제 G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1이 누굴 선택해요? 2를 선택해요. 그럼 2는 G에 의해서 누굴 선택해요? 3을 선택해요. 이건 괜찮아요. 1이 3을 선택을 해요. 2는 누굴 선택해요? 1을. 1은 2를. 그러니까 2는 2를 선택해요. 3은요? 3은 1을 선택하니까 이제 3은 1을 선택합니다. 4는 어때요? 5를 선택하죠? 근데 5는요? 없지. 그러니까 이 4가 선택할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게 G합성 F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얘네들이 이 G에 의해서 누군가를 선택할 테니까 그래야 연결이 될 테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가 부분집합이고 막 뭐고 이게 뭐 순서는 갑자기 왜 나오고 이게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말을 조금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순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확실히 G합성 F가 정의가 되려면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단을 좀 자르자면은 정의된다라고 뒤에서 위에서 함수 F의 치역 A, B, C는 함수 G의 정의역 Y의 부분집합이므로 합성함수 G합성 F가 정의된다 하고 그냥 자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단락 더 뒤에 차라리 함수 G의 치역 PQR은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함수 G의 치역 PQR은 함수 F의 정의역에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저 위에 있는 그림 그대로 참고해서 A가 G에 의해서 누굴 선택합니까? R을 선택하죠. 그럼 R은 F에 의해서 누굴 선택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거야? A가 G에 의해서 R을 선택해요. 근데 R은 F에 의해서 누굴 선택하는데? 여기 지금 있잖아. 여기 위에. 아까 몇 페이지야? 첫 페이지. 370페이지. 그림. F랑 G의 그림을 보세요. F가 뭐 1은 A를 선택하고 2는 A를 선택하고 3은 C를 선택하고 4는 B를 선택하고 그다음 G에서 A는 R을 선택하고 B가 P를 선택하고 C가 뭐 P는 이런 그림 있지, 그치? 그 그림 한번 봐봐. G에 의해서 A가 R을 선택했어요. R은 F에 의해서 누굴 선택합니까? 모르죠. 뭐 결정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G에 의해서 R을 선택하는데 그 R이 F에 의해서 누구 선택할지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A가 G에 의해서 선택한 것을 F에다 적용시켰을 때 대응되는 애가 없어요. 한마디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F 합성 G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PQR이라는 게 저 F의 정의역인 X에 들어가는 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37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맨 마지막 부분에
정의되지만이라는 부분을 그냥 정의된다 하고 그냥 끊어놓고 그다음 단락을 바꿔서 함수 g의 치역 PQR은 함수 f의 정의역 x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이 연결이 불가능해서 f 합성 g는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f랑 g를 가지고 내가 f 합성 g는 정의를 했어도 g 합성 f가 정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단락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은 우리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서로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당연한 어떤 그 직관적인 이해도 같이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금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서로 같은 것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필요하니까 이게 G 합성 F랑 F 합성 G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다르겠는데? 라고 생각까지 해주셨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더 베스트겠죠. 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 보자. 합성함수의 성질 보자. 자, 첫 번째 바로 나옵니다. G 합성 F랑 F 합성 G는 서로 다르다. 근데 언제나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당연히 같을 때도 있어요.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경우에 이제 같을 때도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다르다. 우리 아까 전에 예시 든 것에서도 판단할 수 있어. 자 F가 뭐 EX, 그다음 G가 XZ. 자, 여기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면 뭐예요? 2, 여기는 4, 그쵸? 자, 여기다 먼저 대입할까? 1 대입하면 1, 여기다 대입하면 2. 봐봐, 다르잖아. 그러니까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일반적으로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먼저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로 함수 식으로 써도 보자면은 F 합성 GX라는 것은 F에다가 GX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GX가 X제곱이다. fx는 2x제곱, 2x고 그럼 당연히 얘는 2 곱하기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얘는 2x제곱이야. G합성 F는 어떻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야. G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fx가 뭐였지? 2x였지? 따라서 2x의 제곱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4x제곱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보편적으로 달라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합성함수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죠? 근데 2번을 보시면 이거 우리가 보통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결합 법칙. 네, 합성함수는 결합 법칙만큼은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의 성립함을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아까 그 동그라미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제 보여줄 건데. X, Y, Z, W까지. 자, 이게 F고, 이게 G고, 이게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F를 먼저 적용시키는 거니까 F, 그 다음 G, H, H 합성, G 합성 F, X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었던 어떤 녀석이 이 녀석을 선택하는 거, 뭐 X라고 할까요? 이거 Y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Z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W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건너가는 게 바로 이 친구죠. 그래서 결국엔 X가 F에 의해서 Y를 선택하고, G에 의해서 Z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H에 의해서 W를 선택하는, 즉 X에서 W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함수일 겁니다. H 합성, G 합성, F, X. 그래서 얘는 결과가 뭐야? W, 그렇죠? 이 X가 이제 이 X라고 할 때요. 그냥 식을 쓴 것이 아니라. 이해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네, 좋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 것이냐? 자, 내가 F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H 합성 G에 의해서 한 번에 넘어가도 결국에는 저쪽으로 향하는 거 아니야. H 합성 G에 의해서 Y는 W로 이동할 건데
그럼 F에 의해서 X가 Y로 간 다음에 H 합성 G에 의해서 Y가 W로 간다면 결국에 W로 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G 합성 F에 의해서 X에서 Z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H에 의해서 Z에서 또 W까지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결국 X는 W까지 가는 거잖아. 자, 그 두 개의 식이 각각 뭐냐면 이 첫 번째 1번이 요 2번이 각각 여기 아니다 여기다 쓸게. 자, 1번은 일단 뭐부터 먼저 했어요? F 먼저 했어요. 그 다음 그거를 일괄 뭘 했습니까? G 합성 H, 그러니까 H 합성 G, H 합성 G 여기다 한 번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 X. 2번은요? 뭐부터 했어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H에다 넣어버렸죠. 그것과 서로 어떻다고? 똑같다고. 무엇으로써? 이것으로써. 괄호가 그래서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괄호 없이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든 결국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순서만 지켜라 이거야. 순서만 지킨다면 뭐를 합쳐서 하든 괜찮다 이거지. 순서만 지킨다면 뭘 합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함수의 합성에 대한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건 뭐 이그샘플 보시면은 직접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진짜 같은지를 너희가 확인해 보게끔 하는데 뭐 이게 증명이 될 수는 없죠. 특수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었을 테니까. 자, 일단 3번 보시면 F랑 항등함수 가지고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보이고 있어요. 자, F랑 I라는 것의 합성은 I와 F의 합성과 똑같은데 그게 곧 F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I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게끔 해요. 그럼 F 합성 I라는 게 뭐예요? 일단 I에 먼저 적용시켰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게 F에 의해서 한번 뭘 선택하면은 그냥 그거는 F 하나 적용시킨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 F에 의해서 얘가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 그것이 I에 의해서 또 자기 자신을 선택해. 아, 그럼 그건 F 그냥 한번 적용시킨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F 합성 IX랑 IY 합성 F랑 F로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I면 I지 왜 여기는 X고 여기는 이제 Y냐? 그거는 이제 그 정의역, 공역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재활용하고 싶으면 좀 지저분하겠죠? 다시 그리자. 자, 일단 첫 번째는 F 합성 IX. 자, IX가 먼저죠. 일단 X가 있어요. 그 다음 I가 먼저니까 X에서 X로 향하는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F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I, X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Y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다가 Y가 왜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 자, 그럼 이 밑에다가 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F를 먼저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I 차례잖아? 그래서 Y인 거야. 여기가 이제 Y. Y에서 Y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녀석이 이제 I에다가 먼저 대응시키는 거니까 X에서 X로의 함수. 그래서 X인 거예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 그거를 이제 F에 적용시켜서 이제 Y. 오른쪽에 있었던 애는 X에서 Y로의 함수 F. 그 다음에 Y에서 Y로의 항등함수 I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에는 IX가 써지는 거고 오른쪽에는 IY가 써져 있었던 거예요. 별다른 의미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I랑 F랑 서로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X랑 Y는 아무래도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간대다르네라고 할 때는 정의역이 사실 또 중요하기도 하고 이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정의역에서 어떤 그 치역으로 향하는 항등함수인지가 또 이렇게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보다 더 완벽한 형태의 함수가 제시가 된 것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F 합성 I랑 I 합성 F랑 똑같다. F로서.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합성이 됐을 때는 이 교환법칙이 성립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 3번 옆에 살짝 이렇게 적어주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F 인버스라고 해서 역함수를 공부할 거거든요. F 인버스와 F 사이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의 교환 법칙, 함수의 합성의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메모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함을 쓱 볼 때 그냥 얘도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게. 이 결과가 뭐냐? 이건 이제 i입니다. i로서 항등함수로서 똑같아요. 왜 그런지는 미래에 나에게 그냥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적어두시고 지금은 아직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역함수 공부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메모를 할 테니까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바이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374페이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같이 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특강이 없어요. 그렇죠? 특강 없는 주잖아. 다음 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뭐 집합, 명제, 그 다음에 함수 기본까지는 좀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봤을 때 좀 저 다 까먹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좀 완벽해진 상태로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이니까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 네, 그때 이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역함수 쭉 나가도록 할 것이고 그 토요일의 수업은 그 절대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그 함수 요거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 그거를 해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이제 오답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토요일에 못 나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일찍 나오시거나 아니면 금요일에 마저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수업은 그 강의를 안 찍는다고 했었죠. 뭐 그냥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하고 뭐 그런 시간이라서 뭐 그냥 판서를 해주거나 그럴 것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네 그렇다. 저번 주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케이 강의 끊을게요 이제.